제가 좀 독특하지. 22살을 만나보긴 했거든요. 22살 오빠를. 야, 22살이면 아빠 아니냐? 그렇죠. 또래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큰 오빠들이 너무 좋아요. 그 얘기는 꼭 뭐야? 네가 지금 밖에 만나는 분이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네. 멈춰야 돼. 이혼수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스탑? 너 뭐하러 전화를 왔어? 어차피 얘기 듣지도 않을 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실 분 생년월일 불러주세요. 본인만 보면 돼요? 네, 제가 연애운이 궁금해서 왔어요. 연애운이 궁금해요? 네, 제가 좀, 독특하지? 네, 좀 연상 오빠들? 근데 좀 많이 연상 오빠라고 하기에는 연상 오빠들이 아니고 연상 아빠들? 그 정도 아니에요. 몇 살 차이를 만나봤는데. 제가 최고 많이 나는 건 22살을 만나보긴 했거든요. 22살 오빠를. 야, 22살이면 아빠 아니냐? 참 그 오빠랑 했고 17살, 14살, 적으면 11살 정도? 거의 띠동갑을 돌아야 되네? 맞아요. 제 취향이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네 취향이 그래서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이가 있어서 가정이라는 걸 분명히 있을 텐데. 맞아요. 오빠들이 다 결혼을 해서 그게 너무 속상한데 저는 그 오빠들 가정을 깨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저도 연애를 해야 되니까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찾아왔어요. 가정은 깨고 싶지 않다. 네, 근데 그런 오빠들이 자꾸 뭐랄까요? 감긴다? 땡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성적인 뭐 욕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감정적인 뭐에 이런 게 됐든 이 모든 게 나이가 있어야 끌린다는 거잖아. 그렇죠. 또래들은 눈에도 안 들어오고 그런 오빠들이 너무 좋아요. 그 오빠들이 너무 좋은 이유는 뭐야? 그냥 안정감? 편안해요. 안정감과 편안함이 참 종류가 있잖아. 우리가 재물로서 돈으로서 안정감과 육체적으로서의 안정감,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정신적으로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고 해줄 수 있는 안정감. 네, 맞아요. 네, 너무 좋아요. 제가 만났던 오빠들이 다 세 가지 다 충족하고. 자, 재물이 돈, 그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20살씩 막 차이 나오네. 돈이 없으면 그거 이상한 거고. 왜? 사회적으로 안정이 되는 나이니까. 그냥 네, 맞아요. 노후를 바라보고 있는 분인데 이분은 지금 아니에요. 재물의 안정감이. 육체적인 안정감도 그것도 그렇지. 솔직히 경험이 얼마나 많아. 내 와이프하고 경험이야. 막말로 너 만났는데 너 말고 다른 여자라고 안 만났겠냐? 바람 안 폈겠냐? 그러니까 육체적인 거로도 만족을 시켜줄 거고. 왜? 또 뭐가 돼? 이 두 개가 다 되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주겠어. 이제 20대인데 20대 아이를 내가 내 손에 쥐어야 돼. 내 품에 넣어야 돼. 얼마나 잘해주겠니? 오빠들 진짜 잘해줘요. 세상 천지에 나가서 나이 많은 오빠들한테 아빠들한테 나 좋냐고 나 만나면 뭐 어떠냐고 그러면 다 너 만난다 그러지. 대박이니. 야, 어디서 20대를 가지고 내 품에 안겠니 그 아빠야들이. 쌤은 근데 얼굴도 많이 봐서. 그럼 당연히 얼굴도 보겠지. 설리가. 나이 많은 아빠야를 만나는데 탁까지 사람을 네가 만나고 막 짜증을 갖고 막 코맹 지질라는 아저씨를 만나겠냐. 너 근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너 있잖니? 네. 올해는 열구부나 닭구부나 구설에 망신이 들게 돼 있거든. 손재에 관재수가 물려. 이 네 개가 물릴 때는 하나밖에 없어. 내가 상간녀거나 내가 아닌 내 남편이 상간녀가 있어갖고 내가 고소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데 여기에 손재수가 들었다는 얘기는 네가 상간녀로서 돈이 나간다는 얘기고 관재수라는 거는 법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 근데 구설에 망신이 있다 그랬잖아. 또 주위나 집이나 직장이나 어디에 가서 이제 터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요 네 개가 딱 들어갈 때는 하나밖에 없어. 거의 대체적으로 상간녀, 상간녀. 그 얘기는 그 뭐야? 네가 지금 밖에 만나는 분이 가정이 있는 분이라면 네. 멈춰야 돼. 그러면 소송이 걸린다는 게 제가 들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혼수 같은 것도 볼 수 있어요? 스탑. 이혼수가 있어요? 제가 그럼 결혼수가 있어요? 라는 거는 너는 그 가정을 파탄을
하겠다는 거네. 어쩌면 만약에 걸리면 오빠도 혼나니까 그러면은 저랑 결혼할 수 있지 않나. 너 뭐하러 전보러 왔어? 어차피 얘기 듣지도 않을 거. 아이고. 어차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런 사람이 땡겨요. 살아. 아우 나야 너 10명 만나면 10명한테 다 걸렸으면 좋겠다 너. 근데 쌤, 제가 아무리 가정 있는 오빠들을 만난다고 해도 제 사랑은 진짜 진실되다고 생각되거든요. 네 사랑이니까 넌 로맨스네. 그 정도 나이가 있으면 생각을 해봐라. 새끼가 있을 거 아니냐. 너 그 자식들한테 피눈물을 뽑고 싶냐? 근데 전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죄가 아니니까. 아버지 돌아가셨지 일찍이. 네, 엄마랑 살았죠. 간혹 가다 그런 애기들이 있어. 너도 아마 그게 있을 거야 내가 본 눈에는. 아버지가 일찍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더군다나 아버지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보면 되게 다정다감하셨던 아버지 그늘 아래에 있던 애들이 나이 차이가 좀 나는 사람들하고 결혼해. 왜 그러냐면 아버지 연민에 대한 이게 여기에 내리에 이게 있어서 그렇거든. 잠재적으로. 요렇게 되다 보니까 네가 가장 행복했고 가장 편안했고 가장 아늑했었던 때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일 거야. 요게 가다가 어떻게 돼? 정신은 그 아이 때 멈춰 있는 거야.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거. 근데 내 몸은 육체적으로 어떻게 돼? 성장을 해서 아가씨가 돼서 가 있잖아. 근데 이게 가다 보면 내가 보는 눈에는 너가 지금 그렇거든? 세월이 가고 가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야 돼서 몸이 성장을 했으니까 만나는 과정에서 내 머리 정신은 거기에 멈춰져 있으니까 보는 눈이 자꾸 그쪽으로만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나는 하거든. 근데 이거는 굿한다고 해서 네가 바뀌지도 않아요. 그럼 뭐 다른 거 비방 없어요? 비방해도 바뀌지가 않아.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네가 태생이 그렇게 생겨 먹은 거야. 근데 태생이 그렇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지. 바꿔봐. 바꿔봐서 젊은 니네 또래 애들, 비슷한 또래 애들 만나서 여행도 가보고 즐겨보고 몸도 체험도 하고 땀도 흘려보고 힘들게 돈도 벌어보고 막 해보라고. 정말 끝까지 가서 네가 행복 끝선에 간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 끝에가 네가 행복하면 괜찮은데 내가 보는 눈에는 네가 끝에가 그러면 너무 외로워. 그러니까 뭐 나이 많은 차이 나는 사람하고 만날 수 있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집에 가정이 있잖아. 그리고 그분이 가정을 깰 것 같았으면 예진혁에 깼겠지. 그래서 너에게 맞춰서 그 시대의 나이대에 맞춰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야. 너무 가정 깨지 말고. 네, 감사합니다.